마지막 신호.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대기업 임원 한도연 씨,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은 도연 씨가 말하던 중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평소 또렷하던 발음이 어눌해지고 자료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연 임원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지만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 도연 씨 자신도 이상했습니다.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는데 왜 갑자기 말이 꼬이고 글자가 안 보였을까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뇌졸중이라면 심한 두통이나 이명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그의 뇌 속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조금씩 균열을 만들고 있었고 혈류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도연 씨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도연 씨는 평상시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죠. 도연 씨는 아내 정미숙 씨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상 앞에서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떠셨어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도연 씨가 대답하며 반찬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도연 씨가 다시 집으려 했지만 오른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라?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미숙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손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연 씨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젓가락이 미끄러웠나 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의 일과 함께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보,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더니. 아, 정말 괜찮다고. 도연 씨가 약간 짜증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거야.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잠들기 전 자신의 손을 여러 번 움켜보았습니다. 힘은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혈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혈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간헐적으로 막히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증상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도연 씨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함께 탄 부하 직원 김 과장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어제 발표 자료 검토해 보셨나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좋았어.
평소 명확하던 그의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졌습니다. 김 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시죠? 도연 씨는 당황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미안. 목이 좀 마른 것 같네. 다시 말해보니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환절기라 목 감기 조심하세요. 김 과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층에 도착하자 둘은 각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왔지? 그는 혼자서 여러 번 발음 연습을 해봤지만 모든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 씨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대화 중에도 계속 자신의 말투를 의식했습니다. 혹시 또 말이 꼬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이모님, 요즘 좀 조용하시네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오후에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통화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는 계속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그의 뇌에서는 점점 더 많은 미세 혈전들이 형성되고 있었고 뇌세포들은 산소 부족으로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 씨를 맞이한 건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내였습니다. 미숙 씨는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져가며 남편의 증상에 대해 찾아봤던 것입니다. 여보, 잠깐 이것 좀 봐요. 미숙 씨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는 제목의 의료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 손에 힘 빠짐, 시야 장애. 미숙 씨가 읽어주는 증상들은 도연 씨가 최근 경험한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보, 이거 완전히 똑같잖아요. 도연 씨는 짜증스럽게 노트북을 밀어냈습니다. 이런 걸 왜 찾아봐? 인터넷에 있는 걸 다 믿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미숙 씨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도연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해. 난 괜찮다고. 뇌졸중이면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그런 거 아니야? 난 멀쩡하게 일하고 있잖아. 그때 아들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예전 같지 않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도연 씨가 화를 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병자 만들려고 작정했어?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병원에. 하지만 도연 씨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도연 씨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그도 무서웠습니다. 가족들이 보여준 정보가 자신의 증상과 너무 일치해서 불안했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설마 내가 뇌졸중?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 씨에게는 회사 생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임원으로서의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회의실에는
투자자들과 임원진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명료한 설명에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발표 중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성장 잠재력은, 말하던 도연 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오른쪽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 씨에게 집중되었죠. 그는 당황하며 자료를 들여다봤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원님, 괜찮으십니까? 한 투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컨디션이.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발표를 재개했습니다. 남은 발표는 어떻게든 마무리했지만 도연 씨는 평소의 명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도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다가와 안부를 물었지만 도연 씨는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도연 씨는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방금 전 경험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상했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다니.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에서는 더 큰 혈전이 형성되고 있었고 뇌세포들은 점점 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미 뇌졸중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프레젠테이션의 실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저녁 뉴스를 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소파에 앉으며 그냥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지만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여보, 저녁 드실래요? 미숙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왼쪽 팔에 약간의 저림이 느껴졌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도연 씨,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이상해 보여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도연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극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왼쪽 팔에 심한 마비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의 얼굴 한쪽이 일그러지고 있었고 눈이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순간 도연 씨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도연 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고 몸의 왼쪽 전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말도 못하고 한쪽 몸에 힘도 안 들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119 상황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을 평평한 곳에 누이시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가요라고 말했지만 도연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는 골든타임 4시간 30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뇌세포의 손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도연 씨를 응급실로 옮겼죠.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외쳤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즉시 달려와 도연 씨를 진찰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전쯤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미숙 씨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CT를 바로 찍어보겠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도연 씨는 검사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중뇌동맥이 막혔네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셨으니 혈전 용해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지훈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일부 뇌세포는 손상된 상태입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유증이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어장애, 운동기능 마비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을 통해 많이 회복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실에서 혈전 제거술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미숙 씨가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훈도 아버지가 보였던 증상들을 떠올렸습니다. 말이 꼬이고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그때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혈전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뇌 손상이 있었습니다. 이 증상들을 초기에 알아보셨다면 지금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된 도연 씨를 보며 가족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예상했던 후유증들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팔에 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았던 것이죠. 그는 간단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언어치료사와 함께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 도연 씨의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치료사가 격려했지만 도연 씨는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왼팔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그가 이제는 간단한 동작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미숙 씨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남편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아들 지훈도 퇴근 후에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죠. 어느 날 도연 씨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말 안 들어서. 어눌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었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미숙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손에 힘 빠짐, 시야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6개월 후 도연 씨는 많은 회복을 보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나아졌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두통도 이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호는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어눌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작은 신호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알고 빠른 대처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도연 씨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